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능의 개념과 연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능,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꼭 나옵니다. 이 정도. 강의 듣고 세 문제, 다섯 문제 맞히면 땡 잡았죠? 자, 어떤 문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웩실로 지능검사 문제 봐시죠?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지능검사다. 비뇌 지능검사, 비뇌 시몽 검사라고 합니다. 최초의 지능검사다. 비뇌 시몽. 비뇌 시몽 검사를 미국식으로 터먼 교수가 만들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들었다. 스탠퍼드 비뇌 검사. 터먼 교수. 터먼 나오면 스탠퍼드 비뇌 검사다. 스피어만 이요인들 이렇게 쭉쭉 자세한 거 또 나오겠습니다. 스피어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이 요인, 스피어만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일반 요인이 뭐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서스톤 다 요인이에요. 요인이 많다예요. 이 요인이 아니라 많다. 그래서 7가지 요인이다. 7가지 요인 서스톤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거 다 보면 미쳐버려요. 기억 요인은 뭐고 이런 거 그냥 7가지 서스톤. 킬퍼트. 복합 요인설이다. 내용, 지능의 구조를 내용, 조작, 결과, 산출이죠. 이 3차원적 입체 모형이다. 그래서 3차원적 입체 모형, 내용이 나오고요. 지능,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과,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3차원적 입체 모형을 주장한 사람, 세 가지 길을 만들었다. 길포트. 세 가지 길, 킬포트. 카텔 이요인설, 이것도 문제 봐시죠.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결정체적 지능이라고도 하고 유동적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유전적이다. 지능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라고 보고요. 결정성 지능은 아니다. 경험이나 환경을 통해서 지능은 계속 진화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계속 지금 머리가 진화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공부할수록 공부가 재밌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성 지능이 발달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보시고요. 가드너, 다중이, 그래서 가드너, 농구할 때 가드들이 공 여러 군데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드너, 다중지능 나오면 가드너다라고. 스턴버거, 그래서 성분적, 경험적, 맥락적 이렇게 세 가지 성분, 경험, 상황, 맥락 요소로 구분하였다. 스턴버거 이렇게 큰 틀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비뇌 검사 앞전에 설명드렸죠. 초반부에 비뇌 시몽 검사 최초의 지능 검사를 이제 미국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터먼 교수가 만들었다. 그래서 터먼 나오면 스탠포드 비뇌 실질적 현문제입니다. 터먼이라고 나오면 스탠포드 비뇌 검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문화에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처음으로 지능 지수를 활용하였다. 라고 하고요. 지능 지수의 공식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정신 연령 나누기 생활 연령 곱하기 100. 이거는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분모로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입니다. 생활 연령 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이 지능 지수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거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신 연령분의 생활 연령, 웃기지 마라.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나누기 생활 연령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공식 외워두시고요. KABC, 카프만 아동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children이죠, children, 아동입니다. 그래서 아동 나오면 KABC 검사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children에서
카우프만 ABC 검사. 다음 중 아동용 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KABC Children이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 잡는 게 공부지 이런 거 쭉 외워서 손동작, 수혜성 이런 거 아주 헛다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 오래 할수록 붙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KABC AB가 뭐요? 나 몰라. 근데 C는 Children이요. Children 아동이구나. KABC는 카프만 아동 검사구나. 오케이. 어우 재밌어라.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완빵 공부 방법이죠. 공부 오래 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트립다 이거 외워요. 인지 처리 능력은 순차 처리 능력과 동시 처리 능력으로 나누고 순차 처리 능력 이거 아주 좀 미친 공부 방법이에요. 많이 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거 전국적인 표직 계획에 따라서 2세 6개월에서 12개월 이거 아주 미친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미 알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셨어요. 이런 강의를 두고 어떻게 불합격돼요? 불합격 되려고 해도 그게 더 힘들어요. 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면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할 거 별로 없습니다. 아미 알파 이거 시험에 나오죠. 아미 알파 뭐 문구점 같죠? 아미 알파 지능 검사입니다. 미국의 1차 세계대전에서 개입해서 이제 군인들 뽑아놓고 얘를 어느 부서에 보낼 것인가. 너 글씨 잘 써? 넌 이쪽 문서. 너는 뭐 달리기 잘해? 너는 뭐 유격대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부대 배치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인용 집단 지능 검사 무엇이다? 아미 알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 알파를 만들었더니 얘는 글자를 뭐 지능 검사인데 지능이 없는 애가 있어요. 또 잘 몰라 뭘 글씨를. 그런 애는 뭐예요? 그림으로 해야죠.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미 베타다. 그래서 아미 베타는 문맹자 그림. 또 글씨 아는 사람은 아미 알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요. 1차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군대의 부대 배치 때문에 만들었다. 시험에는 2차로 나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2차다. 1차다. 2차가 아니라 1차다. 성인용 집단 지능 검사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미 베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 검사의 목적, 지능 검사를 통해서 지적 능력 수준을 알 수 있다. 또 인지적 특성.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죠. 대가리가 어떻게 특성이 있는지 대가리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지적 능력도 알 수 있고 임상적 진단. 이 사람이 임상적 뭐 대가리에 무슨 병이 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기질적 뇌손상 유무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검사의 유형, 일반 지능검사가 있고 특수가 있고 언어검사가 있고 비언어검사가 있고 그냥 뭐 상식이니까요. 볼 거 없어요. 동작으로 하는 거 개인검사, 집단검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으로 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웩실러 지능검사 문제 봐시죠. 웩실러 지능검사 가장 많이 쓰는 지능검사다. 그래서 잠재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과제들로 표준화된 검사다. 표준화된 과제들로 구성된 정신 기능 측정 검사다. 여기서 말장난합니다. 시험 문제는 말장난이에요. 시험 문제 쫙 가다가 비표준화 검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웩실러 지능 검사는 표준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지능뿐만 아니라 성격을 또 이렇게 꼬시죠. 웩실러 지능 검사는 표준화된 지능 검사로서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웃기지 마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을 비교한 스탠포드 비뇌 검사의 비율 지능 지수 방식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비율 지능 지수 방식은 이거예요.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그래서 스탠포드 비뇌 검사는 이런 연령과 관계 있습니다. 연령과 관계 있는 검사는 뭐예요? 스탠포드 비뇌 검사다. 터먼 교수가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벗어나 개인의 지능을 동일 연령대, 같은
때의 상대적 위치, 즉 IQ죠, IQ. 이 IQ를 만든 게 편차지능지수다. 편차지능지수 IQ 웩실러 지능검사. 다시 갑니다. 3박자 웩실러 지능검사 편차지능지수 IQ 검사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성은 11개의 소검사와 동작성 언어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뭐 편차지능이 있다. 11개 소검사죠. 그래서 언어성 검사. 이건 외우십시오. 기숫 어산 20. 기본 지식 숫자 기숫 어산 20. 이 6개의 언어성 검사가 있고요. 빠차 토모바. 그래서 빠차 토모바 바꿔쓰기 이렇게. 요건 동작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웩실러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웩실러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로 이루어졌다. 웃기지 마라.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성 검사는 뭐예요? 6개. 기본, 기숫, 어산, 이공. 동작성 검사는 5개. 빠차, 토모바. 그래서 11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지수의 공식은요. 15 곱하기 이거는 공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5 곱하기 개인점수에서 해당 연령 기준의 평균. 그래서 개인점수에서 연령 평균을 빼고 플러스 10, 그다음에 표준 편차 나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다? 웩실러 지능검사다. 지능지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고요. 웩실러 지능검사의 분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아용 웩실러 지능검사입니다. 유아용. 그래서 웹시라고 표현합니다. 웹시, WPPS 유아용이다라고 하고요. 아동용, 그래서 위스크입니다. 위스크. 그래서 여기 children, 위스크 나오고요. 성인용 어덜트죠. 그래서 웨이스 성인용이다. 성인용 나이 나옵니다. 16세 이상. 아동용은요 6세 16세, 유아용은 4세 6세. 그래서 이 나이까지 시험에 잘 납니다. 유아용 4세 6세, 아동용 6세 16세. 더 깊이 가면요 16세 여기서는 뭐냐 16세 이상 69세 11개월까지 더 깊이 가면요 69세 11개월. 여기도 6세 16세 11개월. 그래서 개월 수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11개월. 6세에서 16세 11개월. 16세에서 69세 11개월. 또 4세 6세 46, 66, 16, 666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한 문제 맞췄죠.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검사 실시 주의점입니다. 검사 실시 소검사는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가 있는 검사. 그래서 쉬운 질문부터 시작한다. 시험 문제는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한다. 웃기지 마라. 쉬운 질문. 모든 수검자에게 계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한다. 당연하겠죠. 차례 맞추기는 카드 순서가 뒤섞이지 않게 한다. 당연하죠. 토막자기 수검사의 정중앙이요. 토막자기는 수검사의 정중앙. 토막자기는 왼쪽 위에 오게 한다. 웃기지 마라. 정중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넘기시고요. 언어성 검사 나오고요. 언어성 검사는 주로 지능을 많이 봐요. 지능, 언어. 동작성 검사는 운동,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걸 본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뭐요? 동작이 뜨죠. 왜요? 그래서 우울하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동작성 검사를 수행을 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성 검사가 동작성 검사보다 더 크다라고 보면 학력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왜 대가리가 좋으니까 지적 활동이 지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력은 낮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은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어성 검사보다 동작성 검사가 높다는 것은요. 동작, 민첩성도 있고 운동, 협용 능력이 좋다. 그래서 교육 수준, 대가리는 나쁜 편이지만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높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십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언어성, 동작성 검사가 높다. 또 지적 능력이 좋다. 언어성 검사가 높다. 언어성 검사 기숫 어산 20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력 산수 문제 이해력 공통성 문제
동작성 검사 빠차토모바. 그래서 이거 순서 또 뒤바꿉니다. 다음 중 언어성 검사가 아닌 것은 나오면 빠차토모바겠죠. 다음 중 동작성 검사가 아닌 건 빠차토모바 아닌 거겠죠. 그래서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토모 모양 바꾸기, 바꿔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건 좀 노래처럼 외우세요. 기숫어산 이공 언어성 검사, 빠차토모바 동작성 검사 이렇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라고 하면 또 한 문제 꽁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죠. 웩슬러 지능 검사 성인용입니다. 성인용 4판입니다. 보통 4판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판이다. 네 번째 판으로 개정했다라고 보고요. 웨이스 어덜트 성인용 4판은 16세에서 69세 11개월까지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전 판에서 제공했던 3판이죠. 제공했던 세 가지 지능지수 중 전체 지능지수만 제공되고 언어성 및 동작성 지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요. 언어 2의 지각 추론, 작업 추론 네 요인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쳐. 이거 시험에 아주 골 때리게 잘 나옵니다.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쳐. 그래서 언어 2의 지각 추론, 작업 처리, 그래서 언지 작쳐 네 가지는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보고요. 소검사에서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맞추기죠. 맞추기는 없어졌다라고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렬 추론, 동형 찾기, 퍼즐 순서와 무게 비교, 지우개는 소검사에 추가되었다. 그래서 지우기 또 뭐 무게 비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목이 뭐예요? 웨이스예요. 웨이스. 성인용 지능검사입니다. 웨이스냐 웨스크냐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스는 연령 규정 표준 점수의 환산 점수와 조합 점수를 제공한다. 환산 점수는 표준 점수를 쭉 나오는데 환산 점수는 뭐냐면 소검사를 이렇게 환산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 10, 표준 표준 3. 환산 점수, 소검사 점수 평균 10, 표준 표준 3 나오고요. 조합 점수는 뭐예요? 평균 100, 표준 표준 15. 그래서 조합 점수는 평균 100, 표준 표준 15다. 소검사 환산 점수는 평균 10, 표준 표준 3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환산 점수는 소검사를 계산한 거. 소검사 환산 점수는 평균 10, 표준 표준 3. 또 조합 점수는 평균 100, 표준 표준 15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조금 난해하지만요. 반복적으로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성호사 공어상이다. 상식은 기본 지식입니다. 같은 명령. 공어상 이해가 보충 성어입니다. 이해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웨스크에서는 아동용 지능검사에서는요. 여기는 뭐예요? 공어 이해예요. 그래서 이해가 핵심 소검사고요.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인용에서는 이해가 보충 소검사다. 그래서 공어상 이 또 뭐 무게 찾기 빠진 곳 찾기 나오고요. 여기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로 가면 되겠네. 이게 더 낫겠네. 산 숫자. 그래서 산수순 순서가 뭐예요? 산수순이다.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의 작업 기억은 산수순이다. 그래서 순서화가 보충 소검사다. 처리 속도는요. 동기지 지우기가 보충 소검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볼 거 없습니다. 이것도 볼 거 없고요. 언니 입 닥쳐 볼 거 없습니다. 언지 작쳐라고요.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의 5판이다라고 하네요. 아동 지능검사 5판 나왔네요. 그래서 5판에서는요. 5판에서는 쭉쭉 나오는데 사실 5판은 별로 안 써요. 5판은 5판은 5개겠죠. 그래서 5판은 리스크의 5개인데
언지 작처 아니에요? 언지 작처인데 5개가 뭐냐면 지각 추론이 빠지고 좀 글씨를 잘 쓸까요? 오케이. 지각 추론이 빠지고요. 지각 추론이 빠지고 유동근 씨가 들어왔어요. 유동근 씨가 들어왔다. 탤런트 유동근 씨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각 추론 빠지고 유동 치론과 시공간 유동 추론과 시공간이 들어와서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5판은 언지 작처가 아니라 언어 2의 유동 추론 시공간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위스키 4판입니다. 4판으로 가고요. 4판이다. 6세에서 16개월 6세에서 16세 11개월이다. 6세에서 16세 11개월 시험 문제입니다. 위스크 4판입니다. 위스크 4판이고 위스크 5판에서는 유동근 씨가 추가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검사 구성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처리 속도에서 뭐예요? 동기 지지어 지우기가 보충 소검사인데 여기 선택이 위스크에서는 선택이 소검사다. 그래서 주요 소검사냐 보충 소검사냐 이런 걸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해가 성인용에서는 이해가 보충 소검사에서는 여기서는 상단이 보충 소검사에서 052 상단. 성인용에서는 뭐예요? 05상이었죠. 상식이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052 상단. 네, 성인용하고 이 아동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진 곳 찾기가 보충 소검사다. 여기는 수순산 산수가 보충 소검사로 빠졌네요. 그래서 성인용에서 뭐요? 산수순이죠. 여기는 수순산이다. 그래서 이런 거 선택 동기선이다. 그래서 웩슬러 성인용과 웩슬러 아동용은 주요 소검사와 보충 소검사는 이렇게 한 목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정해놓고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쭉쭉쭉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고요. 심심하면 읽어보시고요. 안 심심하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에 분석할 때요. 분석할 때 소검사의 원점수를 구하고 두 번째 원점수를 표준점수를 환산하고 환산점수를 도출한 다음에 조합점수를 도출해서 환산점수 및 조합점수를 표준편차와 백분위로 비교한다. 뭐 이렇게 순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스크 아동용이죠. 아동용 위스크 아동용 지능검사 4판에서의 실시 지침은 토막짜기가 제일 첫 밭 따라온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첫 밭 따라오는 건 뭐예요? 토막짜기다. 토막짜기가 첫 밭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포 형성이다. 그래서 라포 형성, 서로 토막짜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에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막짜기가 첫 번째로 오고 그 이유는 검사자와 수검자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시고요. 웩슬러 위스크 지능검사 나올 때요. 보통 뭐 4판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4판의 조합 점수는요. 조합 점수 표현할 때 4판으로 갑니다.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처 요 4가지가 기본이고요. 이 4가지를 점수를 다 포함한 것을 전체 지능수로 표현하고요.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 언지를 보는 것은 일반 능력 지수로 보는 거고요.
또 작처를 보는 것은 인지효능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처를 전체를 보는 것은 전체 지능지수.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만 두 가지만 보는 것은 일반 능력지수.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일반 능력지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능력 지수는 언어 이해와 작업 기억으로 구분한다. 웃기지 마라. 작업 기억이 아니라 지각 추론이다. 언지다.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뭐예요? 인지 효능, 대가리가 얼마큼 효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의 주요 소검사, 또 작처 처리 속도의 주요 소검사로 보는 걸 인지 효능 지수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포인트 짜보시고요. 언지작처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용 지능검사 사판의 지능의 분류 여기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IQ 검사죠. 70을 기준으로 합니다. 70. 그래서 70 이하를 70 이하를 장애 수준으로 본다. 70에서 79는 경계성이다.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에서 79는 경계선 지능지수. 70 이하, 69, 70 이하, 70 이하라고 봅니다. 장애 수준이다. 90에서 109 여기를 평균이다. 그래서 90에서 109 평균, 70에서 79 경계선 지능, 70 이하는 장애 수준, 이렇게 세 가지 보면 됩니다. 장애도요, 뭐 추가시키면 경도가 있고 중도가 있고 여러 가지 고도가 있고 나오는데 70에서 50 이 사이, 요 사이를 우리가 이제 가벼운 장애 수준에서 가장 가벼운 거 경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경도 가장 가벼운 건 뭐예요? 70에서 50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웩실러 지능검사 끝났습니다. 이 정도에서도 한 5문제 그냥 이 정도만 알면 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 어렵지만 헷갈린다 하면 강의를 한 3번 정도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2번까지 들어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아가는 기쁨, 자기 효능감 뿜뿜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